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냉전 이후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전력 옵션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의 Su-35 전투기도 잠시 도입 후보에 포함된 바 있었다. Su-35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형 플랭커 계열기로서 강력한 기동성, 긴 항속거리, 그리고 다양한 무장 운용 능력을 갖춘 기종으로 평가되었다. 당시 한국은 이미 F-16K와 F-16 계열을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었으나 중국과 일본이 전력 증강에 나서면서 공군의 중장기적 전력 균형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 공군은 서방산 기종 외에도 러시아의 기종을 검토함으로써 선택지를 넓히고자 했다. 그러나 실제 도입 가능성은 제한적이었다. 러시아 무기는 한국이 기존에 보유하던 미국제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 문제를 안고 있었고, 정비 운용 체계도 크게 달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한미 동맹 관계 속에서 러시아 전투기 도입은 외교적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결국 Su-35는 잠시 후보군으로 검토되었을 뿐,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사례는 한국 공군이 전력 현대화를 위해 폭넓은 가능성을 검토했던 중요한 과정으로 남아있다. Su-35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탁월한 기동성이다. 이 전투기는 3차원 추력 편향, 스러스트 벡터링,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기존 4세대 전투기와는 차별화된 공중기동 능력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전투기가 엔진 추력 방향을 고정된 상태에서만 조종면을 활용해 기동하는 것과 달리 Su-35는 엔진의 추력 방향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극적인 회피 기동이나 급격한 선회가 가능하다. 이러한 기술은 근접 공중전 상황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하며 상대 전투기의 미사일 회피 확률도 높여준다. 한국 공군이 Su-35를 검토할 당시 이러한 뛰어난 기동성은 큰 매력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한반도와 주변 영공은 비교적 좁고 전술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근접전에서의 기동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또한 Su-35는 초음속에서의 안정적인 선회 성능과 저속에서의 기동성 모두 뛰어나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강점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F-16, F-15K, 그리고 도입 예정이던 F-35와 같은 서방 기종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동성만으로 Su-35를 선택하기에는 기술 호환성과 전략적 제약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u-35의 기동성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Su-35는 러시아가 개발한 전투기 중에서도 특히 긴 항속거리를 자랑하는 기체로 꼽힌다. 강력한 AL-41F1S 엔진과 대용량 연료 탱크를 갖춘 덕분에 공중급유 없이도 상당히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 공군이 Su-35를 잠시 검토했던 이유 중 하나였다.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작전 반경이 넓지 않더라도 동북아 안보 환경에서는 장거리 작전 능력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동해나 남중국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해상 분쟁, 일본 및 중국과의 영공 충돌 상황, 혹은 해외 파병 작전까지 고려할 때 장거리 작전이 가능한 전투기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Su-35는 이러한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기체였다. 특히 장거리 작전 능력은 단순히 작전 범위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공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적 선택은 달랐다. 이미 장거리 작전의 강점을 가진 F-15K를 확보했고 이후 스텔스 성능까지 갖춘 F-35A 도입이 확정되면서 Su-35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희석되었다. 결국 긴 항속 거리는 Su-35의 강점이었지만 한국 공군의 최종 선택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Su-35가 한국 공군 도입 후보로 잠시 검토되었을 때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기술적 호환성 문제였다. 한국 공군은 창군 이래로 주로 미국산 전투기와 무기 체계를 도입해왔고 이에 따라 정비 체계, 무장 플랫폼, 전자전 장비, 통신 장비까지 모두 서방식 표준에 맞춰 구축되어 있었다. 반면 러시아제 Su-35는 완전히 다른 체계 위에서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한국 무기 체계와 직접적인 통합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예를 들어 한국이 이미 대량으로 운용 중인 AIM-120 AMRAAM이나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은 Su-35와 호환되지 않았고 러시아제 미사일을 새로 도입해야 했다. 이는 단순히 무기 조달 비용 증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술 교리와 훈련 체계 전반을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복잡성을 동반했다. 또한 정비 및 부품 공급망 역시 러시아 의존도가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어려웠다.
한국이 미국과 긴밀한 군사동맹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러시아제 무기의 도입은 전략적으로도 모순적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러한 기술적 운용적 불일치가 Su-35 도입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Su-35의 도입이 한국 공군에서 실현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치 외교적 부담이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안보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으며 군사 장비의 대부분도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러시아제 Su-35를 도입한다면 이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추가하는 차원을 넘어 한미 간 방산 협력 구조에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었다. 미국은 자국 무기 시장의 안정성과 동맹국 간의 무기 호환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한국이 러시아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것을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을 것이다. 더 나아가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러시아는 서방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었고 한국이 Su-35를 도입할 경우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의 관계에도 불필요한 긴장이 생길 수 있었다. 특히 제재나 기술협력 제한 같은 후속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존재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실익보다 정치 외교적 손실이 훨씬 클 수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였다. 결국 Su-35는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외교적 제약으로 인해 도입 가능성이 사실상 배제되었으며 한국은 미국 및 국내 개발 전투기에 집중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결국 한국 공군은 Su-35의 잠재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했다. 기술 호환성 문제, 외교적 부담, 유지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러시아 전투기를 실제로 도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대신 한국은 이미 검증된 미국산 전투기와 자국산 개발 기체를 중심으로 공군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우선 F-16K 슬램 이글은 장거리 작전 능력과 강력한 타격력을 제공하며 한반도 전역과 그 너머까지 작전 반경을 넓혀주었다. 이어서 스텔스 성능을 갖춘 F-35A는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첨단 전자전 능력을 활용해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동시에 한국은 독자적인 항공기 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해 KF-21 보람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장기적으로는 자국 기술로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무기 체계의 교체가 아니라 한국의 군사 산업 외교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결과였다. Su-35는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주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그 평가 과정은 한국 공군이 최적의 전력 구성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되었다.